뉴욕 항구.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춥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여요. 높이 93m. 녹색빛 구리로 만들어진 한 여인. 오른손에는 횃불을,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본 적 있으시죠? 사진에서, 영화에서, 교과서에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각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왜 여신은 횃불을 들고 있을까요? 왜 하필 여성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발밑에 왜 끊어진 쇠사슬이 있을까요? 이 조각상은 단순한 미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고 하나의 선언이고 때로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며 이 조각상을 봤어요. 그들은 울었고 기도했고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나의 조각상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뉴욕 맨해튼 남쪽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리버티 아일랜드. 이 섬에 그녀가 서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 리버티 엔라이터닝 더 월드. 외형을 자세히 볼까요? 머리에는 왕관이 있어요. 7개의 뾰족한 빛이 솟아있죠. 이건 7대륙과 7바다를 상징해요. 자유가 전 세계를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에는 높이 든 횃불,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무지를 깨우는. 왼손에는 책이 들려있어요. 그 책에는 로마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일이죠. 그리고 발밑을 보세요. 끊어진 사슬이 있어요. 쇠사슬과 족쇄. 여신은 그것을 밟고 있습니다. 지나온 것을 밟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높이는 받침대까지 합쳐 93m, 무게는 225톤,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갈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산화되어 지금의 청록색이 되었죠. 내부에는 354개의 계단이 있고 왕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본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이는 곳입니다. 이 조각상은 1886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조각상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1865년 프랑스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유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미국에 대해. 그중 한 명, 에두아르 드 라블레가 말했어요. 미국이 곧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 프랑스가 선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시 프랑스는 복잡했어요. 혁명을 겪었고 제국이 되었다가 다시 공화국이 되려 하고 있었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도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미국은 달랐어요. 혁명으로 왕을 몰아내고 자유를 선언했죠. 프랑스 지식인들은 미국을 동경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 자신들의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조각상을 선물하자. 자유를 상징하는. 한 젊은 조각가가 손을 들었어요. 이름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 제가 만들겠습니다. 바르톨디는 꿈을 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조각상. 모든 배가, 모든 이민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될 조각상. 목표는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죠. 돈이 없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없었고 민간 모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콘서트를 열었어요. 복권을 팔았어요. 기념품을 만들었죠. 작은 여신상 모형을 팔아서 큰 여신상을 세우려 했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바르톨디는 멈추지 않았어요. 석고 모형을 만들고 나무 틀을 짜고 구리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하나의 메시지라는 걸. 자유는 가능하다. 우리가 함께 만들면. 바르톨디는 조각가였어요. 예술가였죠. 하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 거대한 구조물을 바람과 날씨를 견디게 만들 것인가? 예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공학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구스타브 에펠. 네, 맞아요. 나중에 에펠탑을 만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에펠은 천재였어요.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각상 안에 철골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골격처럼. 그리고 그 위에 얇은 구리판을 걸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옷걸이에 옷을 걸듯이.
철골이 힘을 받고 구리판은 외형을 만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구리판과 철골 사이에 유연한 연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조각상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딱딱하면 부러지지만 유연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어요. 마천루가 생기기 전 현대 건축의 원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파리의 작업장에서 조각상은 조각조각 만들어졌어요. 먼저 얼굴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 손이, 그 다음 몸통이. 1878년 파리 만국 박람회. 사람들은 거대한 여신의 머리를 봤어요. 땅 위에 놓인 채로. 이게 정말 미국으로 가는 건가? 1884년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파리 하늘 아래 자유의 여신상이 섰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걸 미국으로 보내지? 조각상은 350개의 조각으로 분해되었어요. 214개의 상자에 담겼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든 기적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1885년 6월 뉴욕에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조각상을 보냈지만 미국은 받침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들로 섬지금의 리버티 아일랜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프랑스 조각상 받침대를 만들어야 하나? 뉴욕이 원하는 거면 뉴욕이 내라.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어요. 그냥 프랑스 사람들의 자기만족 아닌가?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신문 발행인 조셉 퓰리처. 그는 자신의 신문 더 월드의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 조각상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조각상이다. $1를 내든 1센트를 내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반응이 왔어요. 어린 학생들이 동전을 보냈고 가난한 이민자들이 푼돈을 모았고 전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5센트 보냅니다. 우리 가족의 50센트입니다. 자유를 위해. 6개월 만에 10만 달러가 모였어요.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큰 돈으로가 아니라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받침대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1886년 10월 28일 드디어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안개가 자욱했죠. 하지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배들이 항구를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횃불에 불이 켜졌습니다. 자유의 빛이 뉴욕 하늘을 밝힌 순간이었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였습니다. 자유는 쉽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죠.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배들이 있었어요. 배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차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탈리아에서, 폴란드에서, 러시아에서. 그들은 몇 주를 항해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불안과 희망을 안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땅이다. 미국이다. 안개 사이로 하나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녹색의 거대한 여인. 횃불을 높이 든 채 그들은 울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슬픔, 새로운 땅을 만난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여신상 근처에는 앨리스 섬이 있었어요. 이민 심사를 받는 곳이었죠. 1200만 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은 첫 인사였어요. 1903년 받침대에 시가 새겨졌어요. 시인 엠마 라자러스의 작품. 피곤하고 가난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당신의 군중을 내게 보내라. 나는 황금 문 곁에서 등불을 든다. 자유의 여신상은 보았어요.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 가난을 벗어나려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녀는 거기 서서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환영의 얼굴로. 오늘도 자유의 여신상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년 400만 명이 찾아와요. 사진을 찍고 계단을 오르고 왕관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조각상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발밑에 끊어진 사슬. 그건 과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 조각상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며, 평등을 외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자유의 여신상은 완성된 답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되는 약속이에요. 지켜야 할 가치이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횃불은 여전히 켜져 있어요.
그 빛이 무엇을 비추는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1886년 이 조각상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드디어 완성됐다. 하지만 진실은 자유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매일 다시 선택하는 것, 함께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 여신은 아직도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은 여기 있다. 하지만 그 빛을 어디로 비출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